이렇게 다시 2년 이상 지나서 이렇게 청와대 분수 앞에 이렇게 서보니까, 오늘 와보니까 2년 만에 저 청와대 푸른 기아라 그러는데 블루하우스 청와대잖아요. 근데 파랗지가 않네요. 저기 보니까 지금 색깔이, 불그루죽죽합니다. 예, 색깔이 저 기아 색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불그루죽죽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 보니까 오늘 햇살이 되게 강한데, 햇살 때문인지 달빛 때문인지, 달빛에 많이, 달빛이 그동안 너무 문나이트가 너무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기아가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외가 좀 듭니다. 오늘 여론 조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여론 조작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공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드루킹 판결문 쓴 성창호 판사를 법관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판사를 갖다가 탄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을 도대체 못하고 있다. 이분들은 1인 1표 민주주의만 아는 거지, 대한민국이 공화주의적 원리, 국민 각자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강제되어는 그걸 감시하는 기능을 사법부가 하는데, 그 사법부의 고유의 기능을 침해하려고 하는 거죠. 탄핵이 아주 재미들렸는가 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금 법관 탄핵으로 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안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면은 집안에서 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거나 법조인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 되게 힘든데 공부시켜가지고 법조인 만들고 의사 만들어서 그 훌륭한 병원도 많이 생기고, 또 법원에 가면 훌륭한 판결도 정말 법정에 와서 해결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성창호 판사를 탄핵을 시키면 앞으로 성창호 같은 판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있는 3,000명 넘는 판사들 중에 가족들도 다 있을 건데, 이게 성창호 판사 탄핵하는 게 성창호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법조인 한 분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드루킹 김동원 씨 관련해서 김경수 공범이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이 판결을 한 판사를 갖다가 탄핵을 해서 옷을 벗겨버리겠다, 이런 도대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 말이 없는지, 그걸 이제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이 만들어낸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의 방어막을, 5중, 6중 방어막을 뚫었다는 거예요.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분들이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네이버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과연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공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뭐 총영사 자리 많지 않습니까? 주면 되지 왜 거절했을까? 거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는, 제2의 드루킹은 없었나? 제3의 드루킹은 없었나? 혹시 줄자리가 모자랐던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드루킹이 파주에만 있었나? 왜 오사카 총영사 그 정도 자리 하나 못 줬을까? 오사카 총영사가 뭐 그리 대단한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드루킹이 오히려 현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는 댓글로 나서서 네이버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런 사단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권 마음대로 주지 않습니까?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리도 주고 뭐 각종 인사권을 전리품 나누듯이 나눠주고 있는데 왜 드루킹한테는 제대로 못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드루킹이 많았다는 건가요?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제2, 제3의 드루킹은 없을까? 그리고 네이버 포털은 왜 몰랐을까? 그 드루킹이 네이버의 세계적 수준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드루킹 킹크랩 만든 사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만하지 않겠다는 생각들. 아주 대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네이버는 뚫었는데 구글은 못 뚫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굳이 오사카 청룡사직이라는 거를 달라 그래서 했을까? 그리고 킹크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걸로 IT 업체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 킹크랩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그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경수 판결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경공모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라고 선언하면은 재벌들의 경영권, 재벌들의 운영권을 바꿔서 재벌을 해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중소기업을 경공모가 지배하는 재벌을 뺏어버리겠다라는 그 이념을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 진화 이게 이념입니다. 그런데 드루킹이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 공약을 만들 때 경공모에서 그 공약을 갖다가 하사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드루킹 판결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창호 판사는 그런 판결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판결을 썼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와 있는데 KBS, MBC 뭐 이런 방송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보도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송이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은 제가 여기 1인 시위 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거는 항상 드러나게 마련이고요. 지금 그 공약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진적 사회 변혁 사상을 담고 있었던 경공모로부터 공약집을 만들 때 의논을 하고 그 사상을 일부 감안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루킹이 이념적으로 김경수를 지배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관리하고 있었던 느릅나무 출판사는 파주에만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판결문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와 국회의사당 간에는 거리로 차로 가면 한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통신 내역을 보면 드루킹이 만나자고 해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김경수가 드루킹이 만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김경수가 드루킹이 콜하면은 쫓아갔다는 얘기죠. 거절한 적이 없다. 나 바빠서 오늘은 못 간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게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의 공감, 비공감을 이제 누르는 그런 그 핸드폰 IP 이런 걸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가상현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더 씌워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표를, 국민들의 표를 강탈해 간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경선에 드루킹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이런 여지를 지금 판결문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개발된 게 킹크랩 프로그램인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 부정한 게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왜 다른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관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속으로 멍이 들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싶다. 왜냐하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니까요, 후보 경선이.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과정에 상당히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누구나 다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근데 지금 드루킹 판결문으로서 그게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당에서 깨끗하게 항소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탄핵하겠다라고 한 순간 드루킹 1심 판결문은 확정돼 버린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확정입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해서 기다려보자, 진실을 다시 밝히겠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드루킹 김동훈과 공범관계인 김경수를 유죄 판결한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한 순간 그 김경수의 유죄 판결문은 확정 판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론 조작도 그와 동시에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법관을 탄핵하겠다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법은 필요 없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진실을 가려줄 거야 라는 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항소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법부는 존재 의미도 없어지고 항소 의미도 없어지고 그냥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된 거죠. 그것을 여당에서는 왜 모르는가? 국민들은 확정 판결로 이제 인생합니다. 항소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서 탄핵, 1심 판사를 탄핵하겠다, 항소심에 너희들 잘하는 거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미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판결은 확정 판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들이 봐야 되는 김경수의 유죄 판결의 의미입니다. 국민들한테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유죄 판결문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더 세니까 힘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항소심에서 만약에 여기에 굴복을 하고 탄핵을 두려워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사법농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 독립에 심한 영향을 미친 얘기다. 사법부라는 것은 정치에서도 벗어나 있고 온갖 사회적 압력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저지가 사는 동네는 골목에 차가 빵빵 클락션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사는 동네는 클락션을 울리지 마시오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법부를 그만큼 존중해 주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법관이 존중받아야 되냐? 법관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법관이 그 무거운 그 검은색 옷을 입고 법대에 앉아서 고독하게 생각하고 판결을 내릴 때 국민들은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존중이 안 되면 아무도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지킬 데가 없고 권력의 남용을 지켜줄 데가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사법 판사를 탄핵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거야말로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공화주의자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는데요. 저는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급진적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정부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루킹 판결문은 우리 앞으로 사법부가 그래도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 역사적인 쾌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판결문은 앞으로 세계적인 판결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명운도 그 같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뭐 제가 좀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동아시아에서 사법부 독립이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동남아시아 아시아 각국에서 이거 수입하려고 너무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은 재판 한번 받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아예 재판 받을 생각을 포기를 하고 우리는 법원에 전자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져 있죠. 굉장히 선진화된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거는 고소해도 고소인조차 부르지도 않은 현상이 나타나 있고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시국 관련 사건들은 편향성을 가지고 어떤 사건은 몇 년째 그냥 길 추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입맛대로 판결대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 조작, 대선 무효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무효도 되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도 지난 대선은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의 탄생 과정의 비밀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측면 지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 공무원들이 자기 IP로 댓글을 달거든. 근데 이거는 킹크랩이 8천만 개가 넘는 공감 표시를 함으로써 여론을 사이버 가상현실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믿기가 싫은 거예요. 믿기 싫다. 이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걸 믿기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다. 그렇고 지금 네이버에는 뭐 저도 네이버 쇼핑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정말 편리하게 잘 돼 있죠. 편리하게 잘 돼 있는 네이버 국민 기업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만 거기에 조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사법부가 밝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관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1인 시위만큼 이거 오래 있으면은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년째 하시던 분이 임대료 내고 쫓겨났습니다. 저도 조금 더 있다가 있으면 이거 저한테 돈 내라고 하지 싶어가지고 그걸 좀 넘겨야 되는데, 그때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게 숙박비를 물었어요. 하루에 20몇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심 때는 이겼는데 항소심 때는 저기 졌어요. 서울시가 이겼어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앞으로 1인 시위자한테 임대료를 무는 거 이거 물렸어요. 판결문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1인 시위자도 이 점거를 하고 있으면은 돈을 내고 써라, 서울시 광장은 이렇게 판을. 그래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거는 시위자의 그냥 그 경제적인 영향에도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판결로 써져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 건데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공공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울시청 광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서울시장님이 계십니다. 그 시장님이 광화문 광장을 전부 다 예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요즘 뭔가 꾸미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변호사긴 한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또 여기 뒤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여기 변상금 부과 처분할까봐 저는 이제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우리 유튜버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재밌는 얘기도 잘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공공장소니까 제가 다음 분에게 얘기를 넘기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 안 됩니다.